누군가는 그걸 극한 직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루에 8시간에서 심지어는 한 12시간씩 물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힘들죠. 수중 촬영이라는 게 교육기관도 없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뭐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991년도서부터 수중 촬영을 시작한 김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개척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광고도 많이 찍기도 했고. 리코스는 그 힘을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또 찍고 또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도 좀 찍고 했습니다. 영화는 친구, 그다음에 도둑들이겠죠. 네. 몇 편인지를 정확히 세보지는 않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만 해도 한 50편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수중 촬영을 하려면 체력이 좀 지구력이 좀 좋아요. 순발력은 아니어도 지구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마스크 쓰면 마스크 안에 김설이면 안 되죠. 또 물 들어오면 물을 빼야죠.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육상에서 움직이는 거에 몇십 배, 동작도 느리고 연기자하고 촬영 감독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일이 수신호를 하다 보니까 나의 수신호가 그분이 약속을 해도요. 물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수중에서 연기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NG가 많이 나요. 공황장애 같은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수심이 30m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도, 8도 이래요. 손이 시렵죠. 제가 그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철인3 정도 대회를 한 10년 동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풀코스 마라톤도 한 10회 정도 별도로 뛰었고, 그리고 다른 취미로는 그냥 백패킹 있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중 연기할 때는 물론 연기의 영상 이런 것도 좋지만 최고로는 안전이거든요. 이 트라이믹스 과정을 제가 촬영을 하는데 35m 제한 수심이에요. 근데 찍다 보니까 50m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육 강사가 저를 탁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0m를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때 싱글 탱크로 메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게이지를 딱 보니까 공기가 50m 올라갈 공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상승하는 거죠. 급상승을 하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마비가 오죠. 이게 바로 공기색전증, 즉 잠수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급상승이죠. 비상 상태죠. 그래갖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공기 탱크를
2개를 메고, 네, 2개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죠, 당연히.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렇지만은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힘들었으면 중도에 포기했겠죠. 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수중 촬영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 뭐 교육기관도 없고. 근데 1988년도 여름이었어요. 동네에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안흥의 해녀분을 잘 아신다고 해서 거기 한번 놀러 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해산물을 많이 좀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거 공짜로 먹으려면 스쿠버 하면 되겠다.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스쿠버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미리 배워뒀던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광고 찍을 때인데요. 촬영 스태프로 조수로 일하다가 저희 회사에 그 수중 촬영이 들어와 갖고 저희 대표님이 너 스쿠버 하니까 네가 수중 촬영 한번 해봐. 그래 갖고 정말 수중 촬영에 대해서는 뭐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카메라에 그 물 안 들어가게 하우징 간단하게 아크릴 파이프로 사다가 만들어서 뭐 그때는 사실 만들 때는 부력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풀에 가서 넣어보니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아마 그 하우징 속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게 부력에 의해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스쿠버 다이버에 쓰는 그 웨이트 벨트가 있습니다. 납으로 된 거. 그거를 한 30kg를 이렇게 얹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끌어내려서 이제 찍었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뭐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우리나라에 그 수중 촬영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를 알았을 때 아,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고 한 2, 3년도 됐을 텐데 그 영화진흥위원회에 독일서 수중 하우징을 한 대 들여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가격이 1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빌려줘요. 예,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돈도 없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보자. 인터넷 뒤지고 해서 미국에 이제 타이타닉을 수중 촬영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수중 촬영 업체를 찾아서 견학도 가고 그때는 사실 미국에 쉽게 갈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비자를 어떻게 받을 건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그 장비 회사들 그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회사들을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서 팜플렛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대사관에 가갖고 그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아이엠 바이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바이오인데 이거 살 거다. 그랬더니 미국 영사가 그냥 딴 것도 안 물어보고 최고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미국을 처음으로 가서 시네지어라는 전시장에 가서 또 부스에 가서 보니까 이런 그 하우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걸로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 와갖고 이제 우리나라 카메라 렌탈샵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우징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메라 좀 이렇게 좀 치수 좀 재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흔쾌히 카메라 세트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갖고 우리 팀에 다행히 이제 기계 설계 전공한 친구도 있고 또 이제 기계과 나온 친구도 있어갖고 우리가 이거를 설계를 해서 알루미늄 알곤 용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근데 만들어서 잘 썼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영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CF 스텝을 몇 년은 했지만 저는 영화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스스로 찾았죠.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영화 관계자 어떻게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명함을 주셔서 자기가 무슨 영화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연락을 한번 달라. 그래서 연락이 진짜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바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시나리오 주시면서 특수효과, 수중 촬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간단한 거 구현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줬더니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피로는 뭐예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예,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예, 항상 두근두근 거립니다. 예. 제가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PD님하고 감독님한테 내가 CF는 이렇게 몇 년 했는데 영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배워가면서 예, 근데 찍었는데 잘 나왔죠. 예. 찍는 것마다 계속 감독님의 다 오케이 받고 다행히 실수를 한 게 별로 없어서 소개로 계속 영화를 하게 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한 30년 동안 거쳐오면서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데 수중 촬영 김재민.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하신 촬영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감독님들, 또 프로듀서 이런 분들도 또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 모시고 정말 우리 콘텐츠를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수중 촬영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든지 돈하고 관계없이 저의 갖고 있는 제가 짧은 수중에 관한 지식 이런 거 기술 이런 거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